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자,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입니다. 또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료 연산 파트에서 요 문제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자, 이진수 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 x와 논리 연산을 수행을 했다. 그 결과값에 대한 것을 16진수로 바르게 표현한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수 값 두 개를 그대로 XO와 연산을 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XY 연산의 기본 특성만 아시면 되죠? 동일한 값일 때는 0의 결과, 서로 다른 값에 대한 XY 연산일 때는 1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 아래에 있는 두 비트 값을 대상으로 해서 XY 연산 적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한번 해보시면 자, 1과 1이니까 동일한 값 0이 내려오죠. 자, 1과 0이니까 서로 다른 값 그러면 1의 결과가 내려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그대로 다 뒤에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 1, 1, 0, 1, 0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16진수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진수에 해당하는 걸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끝에서부터 4개 비트씩 끊어서 842일에 해당하는 가중값을 적용을 한 표현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8과 2에 해당하는 값 8 더하기 2 그러면 10이니까 우리 16진수 표현에서는 A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와 1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5A라는 16진 값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해당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논리식 표현 그리고 간략화와 관련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그래서 46번 문제에서는 카르노 맵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것을 난드 게이트들로만 구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는 카르노 맵을 가지고 간략화를 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뭐 많이 연습을 이제 해보신 상태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함정 형태로 살짝 어렵게 이제 만들고자 어떤 걸 추가를 해놓은 거냐면 난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구성을 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살짝 수험생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카르노 맵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2의 지수승계만큼씩 최대한 크게 묶는 형태로 논리식을 이제 표현을 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서 4개 1에 해당하는 값 묶어주는 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2개 1 묶어주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 2개 이렇게 묶어주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러면 3개 영역의 형태로 묶음이 발생했는데 각 영역에서 논리식 표현이 어떻게 되는, 논리값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묶음 영역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자, 봅시다. A, B에 해당하는 값, 요 부분이죠? 1과 0, A가 1, 그러면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B에 해당하는 건 0, 그러면 B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셨을 때는 CD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C는 0입니다. 앞쪽에 있는 게 C니까, 그죠? 0이에요, 그죠? 그러면 C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D는 0과 1 둘 다 표현하겠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식상에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거는 A 곱하기 B바 곱하기 C바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0입니다. 0, 0, 0이죠? 그러면 A바. 자, B는 0, 1 표현 안 되죠? 자, 그 다음 C는 0, C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D도 0, 그러면 D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사각형 요 영역 보죠. 자, A는 0과 1 표현 안 되죠? 자, B는 1, 1. 그러면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보셨을 때 C 0과 1 표현 안 됩니다. D 1과 1. D 1이죠. 그러면 D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논리 시계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입력 형태, 표현 형태를 그대로 논리식으로 플러스 논리 합으로 결합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선택지상에 보셨을 때 이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들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난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걔네들을 모두 다 난드 게이트 형태로 묶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보셨을 때 얘를 난드 게이트 상태인 것 외에는 어느 부분에서 사실 좀 차이가 있느냐. 다 난드 게이트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난드 게이트의 입력 값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값들에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 보면 얘는 A, C, D, 그 다음에 B, 그리고 C 바, B, 그 다음에 B 바, D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A, B, C 바, 그리고 A와 D 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쭉 보시면 사실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고 거기다가 3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 곱하기 B 바 곱하기 C 바 금방 우리가 카르노 맵에서 간략화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쪽에 난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표현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고려치 않아도 카르노 맵 통해서 간략화 시켜준 부분에 대한 게 3번밖에 없거든요. 표현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있고 회로도가 다르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복잡해지는 거죠. 회로도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도 아마 그렇게 그걸 보고 아마도 해결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이제 정답으로 이렇게 이제 채택은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난드 게이트를 적용한 형태로 간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지금 첫 번째가 A 곱하기 B 바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A 바, 두 번째가 A 바 곱하기 C 바 곱하기 D 바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 곱하기 D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난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 결합이 된 이런 상태인데, 우리 아까 카르노 맵에 해당하는 식, 그거를 이제 간략화 시키는 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들에 대한 이런 결합의 형태, 논리 합의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난드 게이트로 표현한 거랑 이거랑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느냐라는 거죠. 근데 검증을 여기서 정답은 사실 찾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정답을 찾았다기보다는 난드 게이트는 적용 없이 사실 이것만 보고도 찾은 그런 상태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난드를 넣었을 때 이것도 맞느냐, 그거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게 식 자체에서 이제 얘들이 좀 복잡하니까 대체를 좀 시킬게요.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하면 얘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B라고 하고 이 부분을 C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얘를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을 A라고 하겠다는 거고 이걸 B로 가는 거고 이걸 C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난드에 해당하는 형태는 당연히 AND에 해당하는 연산, 입력값에 대해서 AND 연산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결과값에 낫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 A 값에 해당하는 이 전체를 A라고 대체를 했잖아요. 치환을 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낫을 지나가는 형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값은요. 사실
A 바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가시죠? 이걸 통째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그런 식으로 가면 얘도 다 낫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B 값이라고 해서 이게 낫 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는 B 바에 해당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C 바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기에 있는 거대로 이제 가보시면, 자, 봐보세요. A 바, 그리고 B 바, C 바에 해당하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 또 끝에서 이 부분이 또 난드 게이트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AND 연산을 하면 논리 곱 연산을 하는 거니까 논리 곱 연산이 되어지는 부분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또 맨 끝에 NOT 게이트. 그러면 이 결과 값이 또 전체 NOT, 전체 바에 해당하는 개념. NOT이 입혀진 게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최종 결론이다. 이게 F다.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대로 가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요. 우리가 앞에서 불대수식의 기본 법칙을 배우실 때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시죠? 드모르간 법칙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만약에 A 플러스 B가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전체 바의 형태를 만났다. 근데 이거를 각각의 바의 형태로 만약에 바꾼다면 A 바와 B 바의 형태가 되는데 논리 합은 논리 곱의 형태로 바뀌더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거꾸로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것에 전체 바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각각의 바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논리 곱에 해당하는 것은 합의 형태로 이거거든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적용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얘를 한번 풀어보시면 요 자체를 한번 풀어보시면 전체 바에 해당하는 걸 각각의 바로 입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A 바 쪽에 한 번, B 바 쪽에도 한 번, C 바 쪽에도 각각으로 푸니까. 그러면 이게 어떠냐 하면 기존의 바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 얘기는 A 바의 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B 바였으니까 또 바가 붙으면 바의 바, C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논리 곱의 형태였으니까 결합돼 있을 때 각각의 바로 풀어내면 이거죠. 논리 곱이었는데 각각으로 표현하면 논리 합의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얘도 논리 곱이었던 게 각각으로 풀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바의 형태다. 그럼 뭐예요? 원래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F값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A와 B와 C의 논리 합의 형태 결합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또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카르노 맵에서 구한 논리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각각 A와 B와 C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보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거잖아요. 맞죠? 어때요?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만 보고 정답을 찾는 거 분명히 수험생들도 하셨겠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풀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난드 게이트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까지 난드를 다 적용한 상태로 해 보셨을 때도 사실 우리 카르노 맵에서 기본 논리식 구하셨던 거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자 입장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논리식으로만 해놓으면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함정을 만들고자 난드 게이트로 구성을 했다. 이런 정도로 조금 추가를 해놓은 문제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존의 카르노메 간략화하는 부분에서는 뭐 전혀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자, 여기에서도 불식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를 간략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식에 해당하는 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간략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간략화를 할까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자체를 보시고 좀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이 좀 필요하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어져 있는 불식을 보셨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대소식의 기본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뭔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빠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바로 카르노 맵을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식을 보셨을 때 충분히 불대소식에서 식들을 좀 정리를 하면 간략화시키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럴 때는 사실 카르노 맵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불대수 법칙을 적용해서 그대로 식 자체를 간략화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좀 많이 접하시고 풀어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빠른 판단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계속 고민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카르노 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카르노 맵에 의해서 간략화시키는 형태를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카르노 맵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위치가 1이 되고 어느 위치가 0이 될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판단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보셔서 요거대로 적용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식상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의 입력값을 경우의 수에 맞춰서 만들어 내셔야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A, B에 해당하는 거는 논리식상에 주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값이 조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A와 B에 해당하는 거는 입력값 A, 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리식상에 A, B라고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1이에요. 1. A 1이죠. B 1이죠. 만약에 얘네가 A 바다 그러면 0이에요. B도 마찬가지. B 바다 그러면 0이죠. 0. 그쵸? 우리 카르노 맵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1로만 표현이 되는 거는 A가 1로 표현됐다 그러면 A라고 표현하죠. A가 0으로만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A 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표현이 논리식상에 안 됐다. 그 말은 0과 1에 대한 걸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에 해당하는 건 1, 1. 무조건 고정돼 있죠? 근데 이제 그 CD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잖아요. 전체 논리식을 보셨을 때 입력이 A, B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고 D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A, B 부분에서는 CD에 대한 표현이 없죠? 그러면 이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조합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0, 0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앞에 값은 1, 2로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0, 1이 들어갈 수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1, 0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 1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체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의 입장에서는 CD에 해당하는 입력값 부분인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논리식상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두 값에 대한 조합의 모든 경우는 0001, 1011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뭘 알 수 있습니까? 값에 해당, 이거를 10진수의 위치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보셔요. 1100이면
값으로 12잖아요. 우리 10진 값으로 나타내면. 그죠? 12. 그러면 1101이면 13. 1110이면 14. 1111이면 15에 해당하는 10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르노메바상에서 이제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겨지는 위치 부분. 이 값으로 매겨지는 위치 부분. 거기가 1로 표현되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일한 형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A, 바 곱하기 C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중간에 B에 대한 표현이 없고 그 다음에 끝에 D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또 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A 바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0이죠. 그 다음에 C로 표현되었으니까 1이죠.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A바와 C에 대한 거는 0과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고 중간에 B가 표현되어지는 부분, D가 표현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합이 들어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0이 0, 0이 들어가는 경우, 0, 1이 들어가는 경우, 1, 0이 들어가는 경우, 1, 1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10진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자, 0010이니까 2죠. 그 다음에 0011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시면 되죠. 그러면 3. 그 다음에 6, 0110이니까 그 다음에 0111이니까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뒷부분도 이와 같은 형태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A, B 그리고 중간 부분 C에 대한 것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D 바까지. 그러면 A 부분은 1, B 부분도 1. 자, D 바 부분은 0이잖아요. 그죠? 바로 표현됐으니까. 그러면 얘네 값은 그대로 가는 거고 자, 이 부분 C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1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이진 값을 10진으로 표현하면 얘는 12, 110, 0이니까 그 다음에 111, 0이니까 얘는 14 이렇게 되죠.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A, 바 그리고 중간에 B 부분에 대한 조합을 만들어내면 되고 그리고 곱하기 C 그리고 곱하기 D 바에 해당하는 거. 자 0으로 고정되죠. C는 1이죠. D 바에 해당하는 건 0이죠. 자, 이 부분에 0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1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역시 10진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는 2, 그 다음에 6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B 곱하기 C 곱하기 D 바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맨 앞쪽에 A 자리 부분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조합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자, B는 1, C는 1, D 바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맨 앞에 0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똑같고 맨 앞에 1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역시 10진 표현을 하시면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14 됐죠? 그러면 다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10진수로 표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위치를 1로 만들어 주시고 카르노맵상에서 식을 간략화, 논리식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또 계속 가보시면 A, B, C, D에 해당하는 카르노맵 입력값에 대한 1표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시면 여기에 12, 13, 14, 15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위치 기억하시죠, 여러분? 맨 처음에 자, 00, 00에 해당하는 부분 0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A, B, C, D로 차례대로 갑니다. 00, 0, 1에 해당하는 부분은 1.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쭉 체크했던 위치 숫자들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12, 13, 14, 15. 그러면 12, 13, 14, 15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2, 3, 6, 7. 2, 3, 6, 7. 자, 12, 14. 중복되는 거는 어차피 뭐 같은 부분이에요. 12, 그 다음에 14 됐고요. 2, 6, 2, 6 됐고요. 그 다음에 6, 14, 6, 14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사각 영역으로 묶어서 그러면 길게 이렇게 하나 묶는 거 가능하겠네요. 4개 묶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4개 묶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식 어떻게 표현될 거냐, 그 다음에 또 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될 거냐, 요것만 찾으시면 되죠. 자, A, 지금 요 사각형에 대해서 AB 부분, 자, A가 0, 그러면 A 바. 자, B는 0, 1이니까 표현 안 되고, 자, C는 1, 1, C네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1, 0이니까 표현 안 됩니다. 자, 이 영역에 대해서는 A 바 곱하기 C로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 다음에 긴 사각형 부분에서 자, A와 B 1, 1, 1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 이렇게 되고요. CD는 사실 전체 영역에 걸쳐서 다 있죠. 그죠? 그러면 뭐 CD에 해당하는 거는 0과 1을 모두 다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될 테니까 CD는 사실 볼 것도 없이 모두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A 바 곱하기 C,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들에 대해서 논리 합의 연산 형태로 식을 표현하면 되겠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곱하기 B 플러스 A 바 곱하기 C에 해당하는 3번 선택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분은 이게 좀 저만큼 시간이 제가 설명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도 시간이 걸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한 문제 풀다가 시간 다 가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다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푸실 때는 뭐 그리는 거, 쓰는 거,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자꾸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연습하면 한눈에 딱딱 보이니까 빨리빨리 체크가 돼요. 이렇게 오래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고요. 걸리셔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시간 체크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 하나 풀 때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시간에 대한 걸 잘 좀 체크해서 전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연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셨을 때 얘는 보니까 사실 불대수식의 법칙만 가지고서 간략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뽑아내기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카르누 맵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함수식으로 주어지면 바로바로 카르누 맵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냥 논리식 자체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 부분이 또 일로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식으로 나왔던가 라는 것까지 체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잘 인지하시고 스스로 또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간략화를 해라. 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얘를 일부를 공통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눈에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불대수식 법칙들을 이용해서 카르누 맵 적용하지 않고요. 논리식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간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이 간략할 때 잘 좀 적용해 보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B, C에 해당하는 논리곡, 그리고 A 곱하기 B 바 곱하기 C, 그리고 A 바 곱하기 B 바 곱하기 C. 자, 그들에 대해서 논리 합으로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있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것과 그리고 맨 끝쪽에 A바 곱하기 B바 곱하기 C로 되어 있는 이 부분, A바가 아니라 이 부분,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분에서 A 곱하기 B바 곱하기 C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A와 C에 해당하는 거, 요거잖아요. A와 C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결합 법칙에 해당,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거, 분배하는 거, 분배되어 있는 거 다시 결합하는 거. 그죠? 그거 기본으로 정말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으로 끌어내시면 A 곱하기 C에 해당하는 것이 앞으로 공통된 부분이 나가면서 자, 각각 남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B,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B바 이렇게 남잖아요. 그거 이제 괄호 안에다가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배를 한다 그러면 역으로 분배하면 위에처럼, 얘를 분배를 하면 위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B 플러스 B바에 해당하는 것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A 곱하기 1은 우리 A 곱하기 1은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원리니까 결국 이제 앞부분에서는 A 곱하기 C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거 계속 옵니다. 뒷부분에 A 바 곱하기 B 바 곱하기 C 그대로 있던 거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이것과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봤더니 C에 해당하는 게 공통적이잖아요. C가 공통적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끌어낸 거죠. 그래서 C 곱하기 괄호 안에 자, 남는 부분을 기록하면 자, 여기서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바 곱하기 B 바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괄호 안에 각각 기록을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뭘 했느냐? 바로 분배 법칙을 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A 바, A 플러스 B 바 그들에 대해서 이제 곱의 결합으로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 또한 1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요 괄호 안에 분배 법칙 하고 나서는 A 플러스 B 바에 해당하는 것만 남더라. 그래서 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서 A 곱하기 C 플러스 B바 곱하기 C 혹은 뭐 이들 사이에 서로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48번 문제에서는 간략화 자체를 불대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47번 문제는 카르노 맵을 적용을 해서 간략화가 됐던 거고 48번 문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대수식의 법칙들을 적용해서 간략화를 이제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적용해서 간략화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요. 우리 이제 챕터 9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논리 회로들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49번 문제를 봐보시면 먼저 순서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순서 논리 회로가 있고 또 하나는 조합 논리 회로라는 게 있었죠. 예,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었었는데 순서 논리 회로는 내부적인 상태값을 기억하는 기억 능력이 있는 플립플롭. 예,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의 출력값은 내부적인 상태값과 입력되어지는 값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인 현재의 출력값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순서 논리 회로였어요. 반면에 조합 논리 회로라고 했을 때는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출력 결과는 현재 입력되어지는 값에 따라서 내부적인 연산의 결과가 출력되는 거다. 이게 조합 논리 회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순서 논리 회로를 물어보고 있는데 조합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셔요. 조합 논리 회로는 더하기 빼기를 하는 회로들. 더하기 빼기를 하는 회로 종류가 좀 많죠? 자, 더하기를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반가산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 전가산기가 있었고 그리고 병렬가산기에 해당하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비트 개수가 많아지는 형태. 그쵸? 거기다가 감산기에 해당하는 것도 반감산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역시 비트 수가 늘어난 전감산기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더하기 빼기를 하는 회로들. 그쵸? 자, 거기다가 우리 코드화 시키고 혹은 부호화 시키고 그거를 해독하는, 그래서 디코더에 해당하는 거하고 인코더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입출력에 대한 개수가 서로 반대로 가면서 멀티플렉스, 먹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디먹스, 디멀티플렉스,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까지 얘네들이 조합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현재 내부적인 상태값 자체를 기억하지도 않지만 이전의 상태값이 무엇이다라는 게 현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값이 입력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더하기 연산한다, 빼기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더해진 결과와 뺀 결과에 해당하는 거 그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입력값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값에 대한 걸 더하기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 논리에 해당하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순서 논리 회로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정답이 그럼 바로 보이시죠? 왜냐하면 1, 2, 4에 해당하는 거는 조합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카운터라든지 이런 것들, 카운터, 플립플롭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순서 논리의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부적인 상태값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값에 대한 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출력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요. 되셨죠? 예, 그래서 종류를 단순히 이제 물어보는 정도 형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기본 종류 이제 구분해 두시고요. 기본 종류 구분하시는 거와 더불어 사실 뭐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다 얘기하고 있는 이 회로들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각 하나 특정 하나 회로에 대해서 어떤 특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50번에서는 RS 플립플롭을 계량해서 두 입력값이 동시에 입력되더라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개선한 플립플롭에서 두 입력이 모두 1이면 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RS를 계량을 했다 그러면서 요거죠. 두 입력값이 동시에 입력이 되더라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RS가 개선돼서 입력값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모두 다 수용하는 JK 플립플롭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JK 플립플롭에서 두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 출력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러면 요게 우리가 RS도 그렇지만 JK에 해당하는 것에 진리표 입력에 대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표 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0, 0이 입력이 되었을 때, 0, 1이 입력됐을 때, 1, 0이 입력됐을 때, 그리고 둘 다 1, 1이 입력되었을 때, 요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현재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전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보통 이제 QT에 해당하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의 현재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QT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여기에서 J와 K가 둘 다 0일 때 이거는 상태 변화가 없다. 불변의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호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바로 QT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가 0이고 K가 1일 때는 0의 상태로 바뀌고요. 반대로 J가 1이고 K가 0일 때는 1의 상태로 바뀝니다. 자, 둘 다 1일 때는요. RS 쪽에서 둘 다 1일 때는 불허라고 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JK는 그거를 이제 조금 개선을 했죠. 그래서 반전, 이전 상태의 반대값 상태가 되더라. 자, 요것도 요런 기호 형태로 표현을 하면요. 이전 상태값의 반대라는 의미에서 바를 붙입니다. 반대값 표현. 그래서 반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게 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상에서는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반전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정답으로 채택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RS로 가면 어떤 부분만 바뀝니까? 여기가 이제 R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면 사실 나머지는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뀌죠. 둘 다 1인 것에 대해서 RS일 때는 반전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다. 불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사실 요거와 상태값이 똑같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플립플롭에 관련되는 문제들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28페이지 챕터 9번 관련되는 문제들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확인을 해 보신 거고요. 자, 그 뒷부분 계속 이어서 몇 문제만 더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은 계속 이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메이저 상태 관련되는 문제들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51번 문제에서 한번 봐보시니까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마이크로 연산이다라고 했을 때 연산에 마이크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상태면 연산 내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큰 덩어리로 보는 연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적으로 작은 연산 단계 형태로 표현을 했다. 쪼개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기준에서 이제 한번 봐보셨을 때 첫 번째,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우실 때 만약에 인출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PC에 있던 것을 MAR 쪽으로 넘겨라. 뭐 이런 식의 동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작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이제 클럭 펄스가 들어가면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이 수행되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보니까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서 CPU 속도를 나타내는 축도로 사용되어진다. 그렇죠?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그래서 마이크로 연산이 여러 개 있는 상태로 당연히 연산이 수행이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 연산들마다 동작되는데 수행되는 시간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간격을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다 똑같이 줄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르게 요구되는 것만큼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줄 거냐 아니면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마다 동일한 시간만큼 줄 거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와 관련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한다라는 설명 2번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보니까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실행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항상 하나의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만약에 더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기까지의 과정, 마이크로 연산 동작 과정에 해당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뭐 MAR로부터 뭐를 받는다. 그 다음에 MBR 쪽으로 어떤 정보를 넣어준다. 이게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각 단계가 하나씩의 마이크로 연산이니까 절대로 하나로 전체 하나의 명령이 수행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 이상 여러 개라고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알 수 있겠고, 뭐 그러한 동작에는 제가 뭐 더하기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더하기든 빼기든 이런 산술적인 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쉬프트나 로더에 해당하는 연산들 관련해서 모두 다 마이크로 연산 부분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특징에 대한 거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 52번 문제에서 여기에서도 사실 마이크로 연산 관련해서 관련되는 명칭 그리고 실질적인 마이크로 연산 동작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니은에 들어갈 걸 찾아보실 텐데 명령어를 주기억장치에서 중앙처리장치의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해독을 한다. 그죠? 실제로 이제 명령 하나를 수행을 하려면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독된 거에 따라서 어떤 명령인지 구분하고 그 명령에 해당하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해독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무슨 단계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해독을 하는 거다. 이걸 무슨 단계라고 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중앙처리장치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얘를 메이저 스테이트, 메이저 상태라는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4개로 구분을 했죠. 명령을 꺼내오는 인출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실행 단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을 해서 얘를 수행을 하려는 과정 중에서 메모리 공간을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럴 때는 이제 간접 사이클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인터럽터 상황이 유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럽터 사이클 이런 과정의 4개의 형태로 단계를 좀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를 사실상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해독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인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독이 다 되고 나서요. 어떤 명령에 대한 수행인지를 알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때 그거는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니까 인출이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자, 이때 이 단계에서의 마이크로 연산은 어떤 것으로 시작한다?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게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돼서 해당 단계가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출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PC로부터 MAR에게 PC가 가지고 있던 주소 정보를 넘겨주는 거, 요걸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채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가 PC라는 게 다음번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갖고 있는 게 PC인데 제일 처음에 인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될 차례인가 이거를 PC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 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MAL한테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MAL이라는 거는 주소를 받아야 그 주소에 대한 해독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주소를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거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쵸. MAR이 해독한 주소지로 메모리 접근을 하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상에서 인식한 정보를 누구에게? 그쵸. MBR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그 표현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MAR이 인식한 주소지에 해당하는 메모리로 접근하자. 이렇게 갔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메모리에 접근해서 얻은 정보는 MBR에게 넘겨주자. 이거였죠.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수행하는 마이크로 연산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그 다음으로 수행하는 마이크로 연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인출에 해당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나머지 마이크로 동작들에 대한 것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작업이라는 건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해당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게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까지 연계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와 같은 관련되는 마이크로 연산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은 뭐 끊임없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동작들 하나하나 어느 거 하나 빼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표현하는 식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의미에 해당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잘 학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10번째 챕터 29페이지에 51번, 5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는데 뭐 그 뒤쪽에도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시잖아요. 예, 뒷부분의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